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제3자 뇌물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입니까? 대통령이 물질적 손상을 받았습니까? 1년 전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의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똑똑히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는지, 저 뒤에 오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저 뒤에 오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악의 무리들입니다. 이 인간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이 인간들을 처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잘못된 인간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질서를 있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3월 10일 탄핵, 거짓 탄핵에 이어서 제1대법원 최종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렸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도 버렸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버린 치욕의 판결입니다. 더 이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촛불 정권, 거짓 정권, 불법 정권, 국민을 죽음으로 모으는 죽음의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국민의 품으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를 갈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되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국민 여러분, 2016년 그 거짓의 겨울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지난 지금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세력이고 누가 위대한 역사의 수호세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자유우파 국민들입니다.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비굴함에 이 거짓의 정권에, 불의의 정권에 굴중하는 그들 또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합시다. 대한민국에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의 국민의 품으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중단 없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화, 즉각적인 무죄 석방 투쟁을 계속하겠습니다. 둘째는 불의의 정권, 거짓 정권, 촛불 정권,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정권, 반대한민국 역사 정권, 문재인 정권과의 전면 투쟁을 선언합니다. 셋째는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굴종하고 이 정권과 투쟁하지 못하는 일부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과 몰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보수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초의 정당으로
저항운동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저주사파 정권,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는 그러한 정권 만들어냅시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호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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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과 함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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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화당과 함께 비겁하고 무능한 국민의 힘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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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8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439일째라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의 세력에 의해서 인신감금 되신 지가 4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파면 탄핵시킨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6년) 겨울부터 자행되었던 촛불 쿠데타 세력들은 국민들을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신인 태극기 애국 세력들과 대한애국당 그 중추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쳤던 세력들입니다. 그 애국 수백만의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 탄핵되면은 대한민국은 좌파한테 정권을 넘겨야 되고 그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로 갈 거다라는 걱정들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감금은 바로 대한민국을 인신감금한 거다. 대한민국의 법치 사망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이런 유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쿠데타에 선봉에 서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통과시키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이미 5년차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2021년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거짓 탄핵 4년이 되는 해입니다. 4년 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애국 열사들의 피가 아스팔트에 뿌려지고 태극기만 들었던 무저항했던 애국 동지들이 쓰러져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진실의 현장에 있었고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지금까지 투쟁했습니다. 가시밭길도 왔고 고통의 칼날도 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제발 박근혜라는 이름 하지 되지 말아달라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얘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정당, 다른 시민단체들하고 우리 공화당이 다른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의 주축 멤버고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이 대한민국을 탄핵시켜버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했고 법치가 무너진 날이다. 그 비운에 3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좌파들한테 넘어가서 사회주의의 길을 열어준 그런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우리 공화당이 그 부분에 대한 거론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반문재인 투쟁만 했으면 훨씬 더 지지율도 높아지고 인식도 좋아졌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자체가 불법 거짓이고 그것이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길, 불의의 길은 어쩌면 달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달콤함을 취하기보다는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쓰디쓴 힘든 길이지만은 우리는 진실 정의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위대합니다. 제가 이틀간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지역을 다녔습니다. 동지들의 피눈물 나는 현장에서의 서명투쟁, 동지들의 열망, 우리 동지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봤습니다. 경주 간담회에서 한 동지께서 간담회장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무슨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 공화당이 뭔가라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은 그분은 이렇게 답을 한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 나오던 네덜란드 어린이에 손목 역할을 하고 있다. 댐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손으로 그 댐 터지는 것을 막았던 그런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네덜란드 소년의 팔뚝과 같은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경주 간담회에서 경주에 있는 동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한 그분의 진단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댐이 무너지듯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비켜서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네덜란드 소년의 팔뚝과 같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마지막 팔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갈 때마다 지방을 다닐 때마다 정말 애국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누구 한 분도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합니다. 어제 일광역 앞에서 부산 기장팀이 서명들을 하시는데 여든 대신 선배님이 그분은 차에다가 아예 서명 물품을 싣고 직장을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평일날은 못하고 이렇게 일요일날 서명대를 차린다고 하셨어요. 그분 말씀이 내가 조 대표께 또 하나 부탁이 있는데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선배님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공화당에서 내가 나이 많다고 이제 서명운동이든 투쟁이든 하지 마시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 조 대표께서 꼭 우리 동지들 중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이 많다는 핑계로 이제 투쟁 그만하십시오 말만 안 해주면은 본인들은 자중해가면서 끝까지 목숨 있는 날까지 투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제가 참 우리 동지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선배를 존중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투쟁의 현장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무리하게 활동들을 하시면은 지난 토요일 날도 동지 한 분이 다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무튼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본인의 환경에 맞는 그런 투쟁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지금 3월 10일 집회에 대한 것은 사무처에서 대략적인 집회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회의를 좀 하고 오늘 시도당 회의가 긴급 시도당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긴급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최종적인 집회 진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거짓 불법 탄핵 무효입니다. 그리고 법치 사망, 박근혜 대통령을 이 즉각적인 석방과 명예 회복이 법치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윤석열이나 박영준이나 말하는 사람들마다 헌법 가치를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체제 문제라든지 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벌써 4년 전부터 그것을 예측했고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민들께서 3월 10일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라는 부분은 법치가 사망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 법치 사망 이후에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대의 정치는 일당 독재가 되고 앞으로 더 혹독한 대한민국의 실현의 날들이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언제 오는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명예회복 그날로부터 대한민국의 봄은 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 동토의 나라에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봄을 주도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3월 10일 정말 법학을 전공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법의 역사에서 큰 오점을 남긴 치욕의 날입니다. 3월 10일 4년 전 3월 10일 저는 그 당시 그때 그 헌재 옆에 있는 그 집회장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직접 듣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는 말을 듣고서 정말 내가 법학을 공부한 것이 그렇게 치욕스럽다. 적어도 나는 헌법 대통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법치주의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나원
그 심정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과 관련된 법조인들은 두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할 때요. 제가 기가 막혔던 게 아니 어떻게 뭐 5대3 이것도 아니고 8대0이 나온다는 게 제가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양심도 없구나. 뭐 협박이든지 뭐 다른 뭐 외부적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조인들의 양심을 저렇게 흐리적거리듯이 버렸구나. 이제 이 무너진 법칙을 어떻게 되살려가. 사실은 제가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 이 정당 활동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무너진 법칙을 살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세력화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을 막상 저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지 대통령께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시고 또 우리 공화당 이렇게 발전시켜 오시는데 저는 천군 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에서 1차적으로 기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그 사람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법치주의가 회복될 것. 그게 제가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 목적입니다. 부디 3월 10일 집회에서 우리의 뜻이 서울 시민들에게 많이 전달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어떤 법치주의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대통령 선거도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1년이 두렵습니다. 그 전에 좀 정권이 끝나야지 좀 살릴 텐데 1년 동안 그걸 지켜봐야만 한다면 참 큰일이다. 공식적인 선거 일정이 있습니다만 정말 큰 걱정이 듭니다. 이 지금 수구 좌익들이 국민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면서 그동안에 좌익혁명을 지금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해방 전에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용어가 조금 강하다고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한 것처럼 이런 용어로서 공산주의를 포장했고 지난번 이석기 그 좌익당 해체할 때 보면 알겠습니다. 공산주의 대신에 민중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써서 그걸 포장해서 좌익혁명 전술을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침투시켜서 효과적으로 왔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초기에 보셨다시피 그 조국 민정수석이 일개 비서관이 그런 거 할 자리도 아닙니다만은 룰도 법치도 없는 자들이니까 몇 명이 모여서 작당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좌익자도 빼고 민주주의라고 이제 거짓으로 좌익 공산 사회주의를 갖다 민주주의라고 포장해서 우리 국민들은 용어서부터 지금 헷갈리고 곤란하다. 그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 보수 자유파 진영에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와 전면적으로 지금 대치되는 그들의 좌익 용어들인데 그걸 포장을 해서 진보니 뭐 인민민주주의니 민중민주주의니 민주주의 이런 말을 포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국민들은 또 최근 여론조사하면 40대는 문재인 정권을 더 지지하는 층이 많은데 잘못 역사 교육을 받고 이념 교육을 받은 세대는 이렇게 젖어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사회 저변의 분위기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정권 5년째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그 카드를 이제 꺼냈어요. 언제 나오나 제가 보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지난 4일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조직을 공식 출범해서 정권 1년을 남겨주고 지금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등 진보성향 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결성해서 대대적인 지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 4월 중에 지역별 대책위를 구성하고 5월쯤엔 국법법 폐지를 위한 1만인 선언운동을 하고 노조, 농민의 시민단체 연정이 이미 작용화되고 조직화된 좌익들을 중심으로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내년 올해 상반기 내 10만 명 국회 청원 추진 등 이제는 지들이 얘기하는 민중혁명이라고 포장한 공산사회혁명을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한 이 논리를 제도적으로 지금 많은 사회주의 학법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국법법 폐지를 통해서 또 연방제 헌법 개헌과 함께 완수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한 지금 사회 체제 변혁이 좀 시점에 와 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인영 같은 자는 지난번 3.1절 행사 다녀와가지고 민족혁명 통일론이라고 이제 뭐 대대적으로 띄웁니다. 국무위원이라는 자가 자유 통일론이 아니에요. 민중혁명 통일론. 이것이 다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떠내려가고 있는 헌법체제는 있어도 의미가 없어진 이런 사회가 됐어요. 북한하고 똑같죠. 북한에 헌법이 있으면 뭐예요? 저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말 한마디면 의미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나라. 법이 있어도 법치주의 사망이라는 말이 정확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도 이러한 것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혁명 단계에서 이루어진 권력 찬탈, 불법 혁명이었다는 걸 우리 이론적으로 당원들이 부정하고 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더 지금 걱정은 바로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지식인이나 또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역사교육, 국가교육, 이념교육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언론도 보면 물론 뭐 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큰 그림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과거 이러한 중요한 이념적인 잣대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무시해왔던 그런 사람들을 마치 보수의 대표주자인 것처럼 중도 실용론을 띄우면서 또 이렇게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걸 보고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대한민국이 싸울 무기가 어디 있어요? 날카로운 칼날을 갈아서 신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칼날을 다 못 이게 대한민국 대표 보수 언론이 보수의 정신과 정체성을 다 말아먹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게 됐다. 물론 뭐 선거라는 것이 때로는 국민들의 뭐 오판이든 잘못된 판단이든 민심을 먹고 크긴 합니다만 나라가 망하는 민심을 먹고 가면 결국은 나라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정권이 국내의 그런 좌파 혁명 작업과 더불어서 국제적으로도 계속 지금 한미동맹 일탈하고 친중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생각보다 빨리 40일 지났는데 외교안보 전략문서가 나왔잖아요. 24쪽짜리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은 분명하게 지금 국제사회의 그 잘못된 흐름, 대만이나 신장, 이구르, 미얀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핵을 용인을 절대 안 하겠다는 이 흐름에서 미국이 지금 외교 전략을 짜고 처음에는 외교라고 하겠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권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완전히 실패한 정권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누가 걱정하고 언론들이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을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도 이 정부는 1년 동안 정권이 그 전에 퇴진되면은 뭐 걱정이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파괴 제국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알고 진실을 하는 전직 외교관들의 구국 성명서가 나오고 또 많은 양심의 소리들이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우리 공화당처럼 활동하는 것들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걱정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데 뭐 지금 이 정부에서 녹을 먹는 관료들은 이러한 국가 해체 작업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방관하는 이런 사태들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 가지고도 외교부 차관이 말이죠.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기조연설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거짓말하고 불참하고 올해도 불참하고 미국에 그렇게 경고를 많이 이런데 이런 정권이 돼 있어. 거짓말 정권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 길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겉으로는 뭐 설마 사회주의화가 되겠느냐 합니다만은 지난번 정기국회 때 또 임시국회 때 통과된 법들 지금 여기 저도 잘 아는 지인입니다만 고려대 강성진 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위장 강 교수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분도 평소 저하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경제 전문가인데 이 온건한 학자도 사회주의 경제 지표를 10이라고 보면은 문정부는 현재 7하고 8단위까지 가지고 있다. 선거 승리와 이념, 정권 연장을 모든 목표로 삼고 다른 거는 다 무시하는 정권이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도 올해 한 명도 안 뽑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기업에서 군림하고 통제하고 기업인들 적대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강성노조 동원해가지고 있는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데들 나눠주는 입법화하고 세금 더 걷어가지고 코로나 돈 나눠주는 거 정당화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인데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민노총이라든지 노동조합원 등 이런 또 정규직 노동자들만 챙기는 정권에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져서 여전히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외환위기 때도 우리가 그 외채 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동안에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얼마나 좀 국가 부채를 줄이고 일자리 만들려고 했었습니까? 그거를 지금 무려 400조에 가까운 부채를 문정부 4년 동안 늘리는 이런 완전히 국가 파탄의 현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역사에서 때로는 음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잡고 기록으로 남기고 열심히 투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 입중투쟁 1439일째가 되는 2021년 3월 8일입니다. 한국주택공사 LH라고 하죠. LH 직원들의 부도덕한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가 문재인 정권 들어 감시 기능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단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생긴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영끌, 집을 못 샀더니 갑자기 거지가 됐다는 벼락거지, 빛을 내 투자를 한다는 비투가 청년층과 중년층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때 벌어진 땅 투기라 국민들의 분노가 여느 때보다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발생한 5억 원 일가의 가덕도 땅 투기, 이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흑석동 김도사라 불리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모렴치한 건물 알박기, 그리고 이번엔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부산 정치는 여야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무역의 중심 부산이라는 대한민국의 혈관을 여야가 뜯어먹고 있는 구조인데 과연 투기를 한 국민의힘 정치인은 없습니까? 여당 정치인들은 가덕도 주변의 인근 개발 예정 지역에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겨레 기자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흑석동이라고 하는 연고도 없는 지역에 건물을 샀습니까? 재개발 정보를 알려준 누군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대변인 김의겸 씨한테만 그 정보를 알려주었겠습니까? LH는 국토부 산하기관입니다. 주택공사, 한국주택공사 직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상납 없이
그런 대담한 땅 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들은 또 이들을 무엇을 믿고 대출을 해줬습니까? 와 같은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사악한 투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서울 부산 지역이라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재개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신도시 개발에서 비밀주의를 걷어내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유지되는 한 처벌만으로는 사람의 욕망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투기 방지 목적으로 정부 발표와 동시에 하는 신도시 개발 계획은 오히려 투기를 더 조장할 뿐입니다. 택지 개발은 미리 국토 계획과 도시 계획 등을 통해 공개적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 후보군을 설정해 토지거래 허가 제도로 투기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 개발 대신 민간 중심의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 공간의 구조 또한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의 충성 서약을 하지 않아도 일상에 충실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큐정전으로 유명한 중국의 소설가 루시는 본인의 저서 고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가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 공화당은 길을 만들기 위해 먼저 걸어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머지않아 올 봄을 미리 준비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애국우파 국민들은 물론 상식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께 정책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1일) 월요일 서명대 주간 운영 결과 보고가 없었던 관계로 2주치를 두 번에 나눠서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1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일요일까지 서명대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강북구 갑팀이 3일 동안 수유역 8번 출구 천호 이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서을팀이 5호선 송정역 1번 출구와 구로구팀이 이틀 동안 구로시장 대림역 1번 출구 남구로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금천구팀이 금천구 시흥 사거리 기업은행 앞, 서대문구팀이 불광역 7번 출구, 서초구 을팀이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송파 을팀이 이틀 동안 송파역 4번 출구와 가락시장역 7, 8번 출구 롯데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내거역 3번 출구에서, 은평구팀이 이틀 동안 대림시장 응암역 다이소 앞에서 미니 서명대를 여섰습니다. 성동구팀과 풍물탄팀 연합이 왕십역 5번 출구에서, 나라봉팀과 영등포구 각팀 연합이 마포역 2번 출구 신길역 1번 출구에서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목련팀이 고속터미널역 8번 출구에서, 안양 가천팀과 수호팀 연합이 당산역 6번, 7번 출구에서, 존영팀이 을지로 입구역, 진추모팀이 이틀 동안 영등포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북구 사상구 강서구팀이 5일 동안 사상구 엄궁동 맥도날드 앞, 사상 서구 시외버스 터미널 앞, 북구 금곡동 하나로마트 앞, 파명동 롯데마트 건너편 입구, 구포시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하구팀이 3일 동안 부산 자유시장 금사랑 앞,
부산진역 부산일보에서 서구 동구팀이 3일 동안 남포동 롯데리아 앞에서 기장구팀이 기장 일광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북구 갑팀이 505거리 폭포 앞, 북구 을팀이 침산 사거리, 수성구 갑팀이 신지 신매광장, 중구 남구팀이 이틀 동안 서문시장 국민은행 앞 개석 주차장 앞에서 앞산공원 수덕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 팀이 나흘 동안 현풍읍 도깨비시장, 경북 칠곡 외관시장, 옥포 송해공원, 다사읍 문영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계양구 갑팀이 계산역 6번 출구, 부평구 갑팀이 연수 BYC 사거리, 서구갑 서구을 연합이 정서진 중앙시장 앞, 중부 강화군 옹진군 팀이 강화 풍물시장 입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광역시 팀이 광주 충장로 NC백화점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장팀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유성구 갑팀이 유성구 수통골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입니다. 경기 북부팀이 덕정역, 광명시팀이 광명사거리역 3번 출구 던킨도너츠 건물 앞, 구리시팀이 돌다리 사거리, 김영철팀이 수원아주대학교, 김포시 갑팀이 김포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남양주시팀이 3일 동안 마석 5일장 시장, 장현 5일장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서안양 1팀이 범계역 4번 출구, 성남시 중원구팀이 은행시장 사거리 은행시장 농협 앞, 성남시팀이 모란시장에서, 수원시팀이 이틀 동안 지동시장에서, 안산시 단원구 갑팀이 선부역 중앙역 성록수역, 양평팀이 양평역, 용인시 갑팀이 용인사거리, 의왕시 과천시팀이 인도관역 4번 출구, 하남시 남양주시팀 연합이 하남 덕풍시장, 안양 과천 수호팀 연합이 과천 대공원역 2번 출구, 멋진날TV 이도현팀이 용인 백암면 백암시장에서, 평택시 을팀이 서정리역, 시흥시팀이 오이도 빨간등 내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강릉시 소량팀이 중앙시장 은행나무 앞에서, 원주시 을연합이 원주 중앙시장 농협,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팀이 춘천 풍물시장 정문 앞에서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팀이 홍천 5일장 농협 홍천군 지부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 도단팀이 괴산 재래시장 장날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입니다. 이틀 동안 서산시 태안군팀이 국민은행 앞 버스 승강장역 대산 삼길포항에서 서명을, 충남 도당팀이 3일 동안 천안 중앙시장 입구 앞 온양오천역 앞 천안 고속터미널 신세계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주시팀이 경주시 중앙시장 입구에서, 구미시 을팀이 개인가입분으로, 상주시 문경시팀이 신흥시장 하나로마트 앞 상주 아이플러스 안경점 앞 신흥시장 하나로마트 앞 3일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영천시 청도군팀이 이틀 동안 영천시장 동문 앞 망정주공아파트 앞 수요시장 장터에서, 안동시 예천군팀이 천보당 사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통영시 보성군팀이 통영 북신동 거북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제주도당팀이 서귀포 5일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인수 11,597명, 일반당원 2,850명, 책임당원 449명, 총 서명인수 11,597명, 당원 3,299명이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가족이 되셨습니다. 3월 1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일요일까지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강동구 갑팀이 상일역 4번 출구, 강북구 갑팀이 수유역 8번 출구, 구로구팀이 대림역 1번 출구 남구로 시장 앞, 신대방역 1번 출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틀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나라곰팀과 영등포구 갑팀 연합이 이틀 동안 마포역 2번 출구, 신길역 1번 출구에서, 목련팀이 고속터미널역 8-1번 출구, 서대문구팀이 서대문역 2번 출구 롯데리아, 서초구 을팀이 남부터미널역 5번 출구, 성동구팀 풍물단팀 연합이 이틀 동안 왕십리역 5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송파구 경팀이 가락시장역 3번 출구 앞에서, 송파 을팀이 이틀 동안 장지역 3번 출구 가든파이브 사거리, 잠실역 8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천구팀이 이틀 동안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 오목구역 5번 6번 출구,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은평구팀이 종로 5가에서, 존영팀이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에서, 중랑구 을팀이 우림시장 남문 오거리에서, 진충호팀이 영등포 광장, 안양과천 초지1번 수호팀 연합이 당산역 6번 7번 출구에서, 초지 1번 팀과 수호팀 연합이 당산역 6번 7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금정연제구팀이 연산역 10번 12번 출구에서, 기장군팀이 기장 1광역 앞에서, 북구 사상구 강서구팀이 5일 동안 백양대로 1200다이소, 화명동 롯데마트 건너편, 북구 덕천동 6호화 아울렛, 부산 사상구 사상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백양대로 1200다이소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하구팀이 5일 동안 남포동 롯데리아, 운현동 로터리 국민은행 앞, 충무동 시장 사무실 앞 명성약국, 부산 자유시장 금사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구 동구팀이 충무동 시장 사무실 앞 명성약국에서, 진구 동래구팀이 부전시장 부전농협 앞, 해운대구팀이 해운대 NC백화점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구 갑팀이 와룡시장 내거리에서, 달서구 경팀이 두류공원 광장휴게소 3거리, 북구 갑 북구 을연합이 성격중학 3거리, 중구 남구팀이 앞산공원 고산골 수덕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팀이 나흘 동안 전북 성주 전통시장, 경북 고령읍 대가야시장 공연장 앞, 달성군 오포 화원시장, 달성군 오포 송해공원 제2주차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동구 남구 부평구갑 연합이 동인청역 북광장에서, 서구갑 서구을 연합이 청라 롯데마트 앞, 중구 강화군 옹진군이 인천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광역시팀이 전주 객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당팀이 이틀 동안 대림역 7번 8번 출구, 대전역 서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울산입니다. 남구팀이 신정시장 기업은행 앞, 울주군팀이 언양파출소 주변 언양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입니다. 경기 북부팀이 의정부 중앙역, 광명시팀이 철산역 2번 출구 2001 아울렛 앞, 구리시팀이 돌다리 사거리, 김영철팀이 수원 아주대학교, 남양주시팀이 덕소 우리은행 앞,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원시팀이 이틀 동안 수원 지동시장에서, 서안양 1팀이 인도거든 사거리 4번 출구에서, 성남시 중원구팀이 나흘 동안 쌍문역 1번 출구, 은행시장 사거리 은행시장 농협 앞, 남한산성 산성 편의점 맞은편 주차장 위 인도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시흥시 갑팀과 시흥시 을팀이 연합으로 산미시장 입구에서, 안산시 단원구 갑팀이 이틀 동안 서대문구 홍제일동 주민센터, 선부역, 중앙역, 상록수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평팀과 남양주시팀 연합이 남양주 용문 5일장에서, 용인시 갑팀이 용인사거리,
의왕시 과천시 팀이 인덕원역 4번 출구에서, 평택시 을팀이 평택역에서, 포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팀 연합이 포천 일동 롯데마트, 안양 과천팀 수호팀 연합이 과천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원주시 을팀 연합이 이틀 동안 서울 양령시장에서, 원주 중앙시장 농협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각 팀이 이틀 동안 청량역 광장, 춘천 풍물시장 정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 도당팀이 충주 재래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 도당팀이 천안 병천문화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어 경북입니다. 구미시 각 팀이 금오산 금오랜드 앞에서, 구미시 을팀이 선산시장, 경산시 팀이 경산시 남천 광변 둔치 경상교 및, 영천시 청도군 팀이 영천시장 동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마산 하포구 팀이 무학 자이아파트 옆 임황선 철길 산책로, 마산 회원구 팀이 이틀 동안 경남은행 본점 양덕 홈플러스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김해시 갑팀이 김해 수로왕릉 앞에서, 창원시 의창구 팀이 북면 온천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 도당팀이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서귀포시 팀이 서귀포 매일시장 아트박스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기타 민원실로 이틀 동안 각 개인 가입분이 있습니다. 서명인수 9,846명, 일반당원 2,451명, 책임당원 401명, 총 서명인수 9,846명, 당원 2,852명입니다. 그래서 총 2주간 총 서명인수가 21,443명, 일반당원 5,301명, 책임당원 850명, 총합 6,181명이 2주 동안 우리공화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3.1절 준비로 이것저것 정신 없으셨을 텐데 끊임없이 서명대를 열어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기라 바빠가지고 한 2주 정도 못 내려갔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월 1일 날 저희들이 정말 빗속에서 투쟁을 해주시고 문재인 좌파 정치의 정권에 저항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성우 최고위원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 임직원 10여 명이 7,000여 평을 사서 7등분을 해서 분할을 해서 이 사람들이 100억 원의 그 투자금으로 58억 원의 출자를 받아서 투기를 한 겁니다. 이건 LH공사의 기밀 누설이 아니고 이거는 현행법으로서 즉각 체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니 뭐 당대표니 법무부 장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대기 발령시켜놓고 조사해가지고 내부자들 단돌이 하겠다. 이게 어디 말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국민은 뭘로 알고서 이렇게 진짜 부서우리에 이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 농사를 짓고 있다가 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알지도 못했는데
이런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정부 기관 관료들이 와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투기를 했다? 그럼 그 농사를 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기밀이라는 것은 정말 국토부에서 했으면 국토부부터 정부 정책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책 발표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관련된 사람들은 일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즉각적인 현행범으로서 체포를 해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 행정 관료들이 부동산 투기나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전수조사해서 정말 LH공사나 정치인들이나 그 외에 관여된 가족, 친척, 친인척 모든 사람 전수조사해가지고 다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썩어 빠지고 적폐를 저지르고 있는 이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깨끗한 정권을 갖다가 말짱 그냥 적폐라고 몰아붙여가지고 감옥에 지금 이중감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관여를 해야 됩니다.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정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우리 검찰에도 정부에도 확실하게 감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법으로서 바로 긴급 체포 구속 수사를 하고 이 정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틀 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17년 3월 10일로부터 4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4년 전의 그날 당일날의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종교 업무로 인해서 저는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결과에 대한 절망, 그리고 화면 생생한 생중계 화면 밖으로 느껴지는 듯한 그 피비린내,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것이 뜻하는 바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즐기기 바빴던 대중들의 속성, 그 역겨운 모습 단편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뜻하는 바를 우리 원앙 당원 동지들과 TNT를 들었던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건국 태동 이래 아니면 태동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좌익 역사에 끊임없이 몰아쳐오는 그들의 투쟁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지는 커다란 뚝이 무너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뚝이 하나가 무너지면 그 주변 균열은 순식간에 금이 가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다른 경주의 동지님께서 네덜란드의 댐 얘기를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원안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우리가 손목을 받쳐 온몸을 받쳐 댐을 막는다 하여도 균열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막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를 막아내는 것은 현재를 막아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누군가가 손목을 바쳤기 때문에 온몸을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고 댐을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사실은 기대만큼 못한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한 분 한 분 아름아름 당원을 모집하고 뜻에 맞는 동지들을 찾고 그리고 자금을 모아서 힘을 모으고 십시일반 함께 하여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반드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좌익들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는다는 대명제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은 연속적으로 대명제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그 역할을 그 박정희 시대로의 반공이라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된다는 그 대명제를 우리 공화당이 다시 되돌려 넣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틀 뒤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한 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뚝이 무너진 그 날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아니면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는 기념하고 알려야 되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일입니다. 그리고 또 피비린내 나는 그날의 4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알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동지분들께 오늘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 그리고 머리 숙여 함께 다시 또 가자는 연치 없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저번 주 국민을 너무나 분노하게 했던 LH건 관련해서 드릴 텐데요. 핵심은 LH가 아니고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시흥, 광명 이쪽 투기는 2월 4일까지 땅을 꼭 사라는 정보가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불법 투기 의혹이 LH 직원에만 해당할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된 정부 인사, 국회의원, 지자체, 금융기업 전부 조사하면 문재인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부터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그리고 현 경남기경제부총리까지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직원선에서 꼬리 자를 생각은 애초에 접으시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한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투기건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밝혔는데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입니다. 뭘 밑보였길래 무슨 계산이 안 맞았길래 뒤통수를 맞은 건지 혹시 민변에는 이런 정보를 안 주셨나? 그들의 의도부터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미 부동산 관련해서는 신뢰할 것조차 남아있지 않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고 서민들을 위하는 척 위선을 떤 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권 초반부터 시끄러웠죠. 김 여사의 친구 손혜원 목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탄핵 당시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팔고 앞잡이 역할을 한 공로로 청와대에 입성하신 김의겸 전 대변인 재개발 예정지 흑석동 상가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이것이 문제가 되자 사임했습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독일 대사로 임명되어 독일로 갈 거라 한국에 집이 필요도 없는데 두 채나 떠나기 전에 더 샀습니다. 그래서 총 3주택자이자 확실한 투기꾼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그 당시 세 채, 박영선 전 정기부 장관 세 채, 추미애 두 채, 조국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또 받았습니다.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 강남아파트 두 채, 신현수 민정수석 청와대 들어오기 전 20억대 아파트를 미리 증여,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다른 사람에게 1주택 제외하고 전부 팔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서울 아파트를 안 팔고 버티다가 강남 아파트를 선택해 여론의 문매를 받았죠. 그런데 최근 나머지도 팔았는데 양도세만 3억을 냈다고 합니다. 이호승 현 경제수석과 광민석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은 1.5채 소유해서 사는 자기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파셨나요? 뻥으로 끝나지 않으셨나요? 김거성 전 시민사회 수석 2채,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3채, 석종원 중소벤처기업가 4채, 여현호 국정홍보 비서관 2채, 김혜숙 인사수석 3채를 보유한 채 아직 청와대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으름장을 놓은 뒤 다주택자가 없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교체된 차관급 인사에서 다주택자들이 대거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오거돈이죠. 오거돈은 가덕도 공항을 주장하면서 그 일가가 가덕도 일대 약 24,000평을 구입했고 향후 만약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성추행범 오거돈과 그 일가는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참고로 가덕도의 경우에 오거돈 일가를 포함한 투기꾼들이 전체 가덕도 토지의 7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겹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것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은 선량한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평생 일을 해서 내 땅 한 평 가지는 것이 소원인 국민들 앞에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자유시장 경제를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을 홍수처럼 쏟아내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당신들 것만 챙기니 재미가 좋으신가요? 역대급 코미디언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코미디언 문재인 씨는 11평짜리 임대주택에 가서 4인 가족이 충분히 살만하다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우픈 희극을 연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살만하다는 그 집은 어땠습니까? 4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세트장이었습니다. 정작 그 코미디언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대굴 같은 저택을 유병원으로부터 매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던 장화성 정책실장은 이 말이 자기가 강남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라는 말로 문재인과 코미디 대상을 서로 겨뤘는데요. 살 필요가 없다던 그 아파트는 1년에 7억 원씩 가격이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정말 혈압이 오르는군요. 호텔 공공 임대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 소리치던 그 장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년들을 컵라면밖에 못 끓여 먹는 취사도 안 되는 그 9평짜리 모텔 같은 호텔 그 방에 30년씩 처박아주는 그런 발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하면 공정하다. 공공주도로 이제 집을 소유 안 해도 되는 나라,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짜 국민은 이런 나라 걱정 말고 차라리 집 걱정을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에 몰빵하고 재개발지구 싹쓸이하고 차명으로 구입해서 당신들만 2채, 3채 가지고 재미가 있습니까? 지난해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에 다주택자가 248명이었습니다. 저들 말대로 하면은 적폐들이 한마디로 청와대 드글드글 한 겁니다. 역대 이런 정권 있었습니까? 차라리 이것이 한편의 희극이라면 정말 다행일 텐데 말입니다. 불법과 비양심의 콜라보, 부패와 비리로 점철되는 문재인 정권을 정말 하루라도 늦기 전에 끝장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여러분, 영화 타짜를 보셨을 겁니다. 영화 타짜를 보면은 이제 이런 방법이 떠오르는데요. 국민을 야바위로 속이고
재산을 편취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투기꾼 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오한마 한 방을 내려쳐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기꾼 척결, 배신자 척결, 매국노 척결, 국민이 나서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3월 10일 이 재앙이 시작된 2017년 3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되시 4회째 되는 날인데요. 이날 이 잘못된 단추를 바로잡는 이 잘못된 역사의 퍼즐을 바로 깨우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이 사기꾼 정권을 몰아내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화당은 더욱 강력한 투쟁에 매진해야 할 것이고요. 저도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그 한 몫을 끝까지 해내겠다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파의 중심으로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과 임무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4년 전 3월 10일 불법 탄핵 이후 보수는 사실 분열되고 통합된 힘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지 못하고 적과 협력하는 이상한 보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공화당이 자유우파의 중심으로서 불법 탄핵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서명과 보수의 중심으로서 자유우파의 중심으로서 끝까지 지켜왔습니다. 보수 전체가 지니는 힘보다 우리 공화당이 지난 4년간 해낸 작업들이 더 크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좌파 정부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면 경제 체제 면에서는 이미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의 전환율이 거의 70%에 해당한다는 강성진 교수의 평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국민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통제경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자유경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주체인 기업에 대한 통제는 이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가격, 기본적인 가격,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소위 기업의 이익에 대한 일종의 수탈 체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주의 경제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문제는 이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정과 부패는 이미 만연될 대로 만연된 상황이고 정치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체제 같은 경우가 좀 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체제 쪽에서도 이미 그들이 펼치고 있는 체제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거의 상당한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은 약 한 1조 3천억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미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1, 2차 재난지원금이 37조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약 20조 원을 다시 상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그간에 겪었던 고통과 사회적 후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조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아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 형편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재난지원금이라는 선심성 정책만 계속 남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 우리가 현장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현실이 아주 참담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백신 대책을 좀 더 확고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 비교했어도 저희 백신 대책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후퇴가 걱정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현재 자유우파의 중심 우리 공화당의 역할과 임무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수 전체의 국가 재난사태에 대한 총체적 재난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자유우파의 중심으로서 더욱더 강화된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3.1절 집회 때 우리 조원희 대표님이 그 중에서도 현충원서부터 또 탁골공원, 파고다공원 기자회견 그리고 하는 집회까지 참 3.1절을 공당으로서 기념하고 또 귀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때에 KBS하고 YTN이 취재를 왔는데 YTN 기자 마스크에 YTN 로고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YTN 기자의 그 마스크에 YTN이라고 하는 로고를 이제 새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마스크 투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마스크에다가 우리의 구호, 이 문재인 투쟁이라든지 이 속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화당의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스크에다가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로고를 쓰면은 이게 언론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유튜브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우리 공화당 조원진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올릴 때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그 문제형이라는 테스형을 시국 패러디한 문제형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했고요. 이번에 이제 3.10 항쟁에 따라서 탄핵의 배신자여라고 하는 10곡이 이제 또 공개를 합니다. 그럴 때 올릴 때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시국곡 문제형,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박태우의 구국담론 이렇게 올리시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태우 우리 최고위원의 구국담론도 소개가 동시에 되면서 바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의 이름도 같이 소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화당 조원진하고 무슨 뭐 역사교육,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최고회의 이렇게 제목을 써주면 훨씬 홍보 효과가 있으라고 봅니다. 지난 3.1절에 참 그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홍보를 했는데 제가 행진을 다 하고 광교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이 없는 곳이 지하철입니다. 마스크만 하면 아무런 타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길거리에서 서 있는 것보다 행인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길거리에 서 있는 것보다 지하철을 마스크 쓰고 우리공화당 로고를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능수하세요? 네. 아, 그거 좋네요. 그거 우리공화당 탁 뛰네요. 그래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퇴진 마스크에 우리공화당을 보고 뭘 검색하겠습니까? 우리공화당을 검색합니다. 문재인 퇴진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우리공화당을 곧바로 검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보는 순간. 그래서 이 투쟁을 좀 제안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투쟁이 힘든 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박태우 또 최고원도 말씀하시고 우리 한상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들과 청년들이 전혀 역사에 대해서 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이제 왜 LH가 문제가 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한달게 나가서 좋은 집 사는 거. 이것밖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얘기해도 전혀 공산주의를 모르는데 반공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역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3.1절을 통해서 해방 이후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매년 3.1절 기념사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73년도 3.1절 연설 중에 뭐라고 했는 거니? 지금 계급 당파적 역사관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민족사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그런 연설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계급 당파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이 전 국민을 세뇌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에 정말 우리 역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했더니 박정희라는 거예요.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유는 단 하나. 청년 결백하기 때문에. 그 일본의 그 어떤 지도자들도 박정희만큼 청년 결백한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를 그 다음에 일본 사람으로 그 한국인 지도자 중에서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을 더 두려워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 8월 15일 건국을 하고 제일 먼저 재정복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미 궁정청에서 이제 국가경제 사진사를 인수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 궁정청 때는 모자라는 금액을 계속 미국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거기 커버가 되는데 이제 독립했으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인수한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수입이 부족해서 특별히 공무원 월급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 월급부터 동결해 하고 말단 공무원부터 월급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12월 달에 첫 월급을 이승만 대통령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독재는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취하는 재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는 청년 결백했기 때문에 독재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왜? 돈 일자 한 푼도 청년 결백하게 썼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위대한 역사가 다시금 우리가 내려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미동맹이다, 뭐 토지개혁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한국은행을 만든 겁니다. 건국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바로 외환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을 미국의 연방은행과 같이 만든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외환을 관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원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미 궁정청에서는 외환 관리는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빼앗아가지고 한국은행을 만들어서 미국의 연방은행처럼 FRB라고 그러죠. 연방은행과 같은 은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한국은행을 통해서 모든 경제, 토지개혁 모든 것들이 다 선진 경제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서 우리공화당을 알리고 우리공화당 조원지 대표 그리고
전북 좌파 세력 퇴진 이런 역사를 계속 이어갔으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3월 10일 날 불법 거짓 탄핵 사연을 받아서 하는 집회는 우리 공화 그날이 평일인과 동시에 우리 공화당의 가치관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K방역의 준수에 따라서 거리두기와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합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이 또 대한민국당 전신인 대한민국당이 창당한 의미도 3월 10일에 불법 거짓 탄핵이 시발점입니다. 이 불법 거짓을 그냥 묻어버리고 혹은 배신 역적자들 같이 이 사회주의 세력들한테 부역하고 또 부역의 칼을 들은 낭만이 칼춤을 췄던 특검내 윤석열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자체가 한탄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LH 땅 투기 문제에 윤석열 씨가 망국적 행위다 이렇게 해서 강력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수사를 윤석열 당신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병에 젖어서 또 불나비들의 그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실은 사퇴하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 울산시장 개인 문제라든지 지금 정리되지 않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돌아서 붉은 적폐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도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그 정도로 국민을 생각하면 본인이 쉬운 길을 걸어온 그 과정들을 본인이 박근혜 정부 때 자천됐다고 해서 그것이 어려운 길을 자기는 걸었다.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조국이하고 좀 싸웠다고 어려운 길을 걸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대통령의 기회가 아니에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정면으로 깨부수라는 게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기관 다 장악하고 언론방송 장악하고 돈 자기 마음대로 쓰고 국민의 여론을 지었다 놨다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정권 말기 랭덕에다가 부정부패 사건까지 더해지면은 그래서 좌파 정권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이 사퇴하는 걸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 참담한, 야 이거 이제는 정권 가져오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에요. 윤석열이 지금 32% 나왔다는데 정권은 51%를 가지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오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51%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독재 정권이 돈 쥐고 권력 쥐고 언론 방송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불의의 벽을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이 불의의 벽을,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이제 되게 많아요. 보수우파 국민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쟁의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인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윤석열이 임기 7월달까지 적폐청산, 제가 말한 붉은 적폐청산, 과거에 죄 없는 박근혜 정부를 적폐청산으로 몰던 그 망나니 칼춤을 치듯 이제는 정의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파헤칠 때 문재인 정권이 40% 지지율이 아니라 10% 지지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검찰 후배들한테 다 떠안기고, 검찰 후배들은 상관인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각지의 자기 책임자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총장 사태는 한편으로 보면은 좌파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를 다시 준 격밖에 안 된다. 국민들의 열망을 개인의 욕망으로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행위다. 그러다가 정권 못 가져오면은 역적 죄인은 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법 통과되어 있고 나머지 권력기관 다 장악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뜰 있는 검사들이, 외국 검사들이 조사를 하고 싶어도 윗선에 지시가 없으면은, 윗선 상관의 지시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초적인 책무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검찰 나오면 되지 그러면서 LH 땅 투기 문제도 검찰에서 수사하겠다. 검찰총장이 국토부 수사 안 된다, 조사 안 된다.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검찰에서 조사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망국적 행위라고 나무 얘기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야. 내 아니면 대통령 할 수 없고 지금 내가 나가지 않으면 대통령 하기 힘들다. 자기 중심주의에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절명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다음에 정권 뺏어오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갑니까? 헌법 바꿀 거예요.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꿔버리면 똑같은 윤석열 같은 배신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현혹하게 만들고. 또 저는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 후보가 없는 자유우파에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 이래 보는 사람이에요. 제 직관력이 5년 전 2016년 그 겨울부터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행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 내 아니면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조급함이 절대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중수처? 저들 벌써 중수처 할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지검장들 다 자기들이 장악하는데 무슨 중수처가 필요합니까? 검찰 후배들한테 이러한 막대한 짐을, 엄청난 짐을 지고 나오는 검찰총장의 모습도 옳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이 분노하면은 야권의 대통령 후보는 나오는 겁니다. 꼭 당신이 아니라도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내인덕과 부정부패, 권력 게이트가 파헤쳐지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러한 걱정이 기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에 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3월 10일 날 아무튼 사대문 안에서 총집결 투쟁을 합니다. 우리가 허가난 곳에서 시도당별로 혹은 단체별로 나눠서 합니다. 12시에 독지 사망의 날 탄핵무효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지고 2시에 을지로 입구 3번 출구 앞에서 공식 집회를 가집니다. 2시에
을지로 입구 3번 출구입니다. 오시더라도 거리를 띄워서 충분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도당이나 단체들은 지정된 이 25곳의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시면 됩니다. 집회하시고 행진을 하고 차량 행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깃발 시위도 하시면 됩니다. K방역이 허구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K방역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투쟁의 집회를 하면 됩니다. 3월 1일 날 보셨지만은 그 폭우 속에서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3월 10일은 우리 공화당만이 하는 집회가 될 겁니다. 3월 10일날 집회는 촛불 쿠데타 세력들 분명히 촛불 쿠데타 성공 4주년 자기 말로 촛불혁명 성공 4주년 집회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4년 악몽의 치욕의 4년의 집회를 가질 겁니다. 자유파 국민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평일이지만은 이제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말로 떠드는 애국은 나라가 전망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애국, 실천하는 애국이 되기를 바랍니다.